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조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키오스크에 대해서 먼저 패스트푸드, 카페, 교통 예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올렸던 동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ATM기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병원 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ATM 먼저 누르시면요. 아시는 것처럼 ATM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은행에 가서 사람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신다거나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예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예금 인출과 계좌 이체, 그 다음에 지로 납부 이 세 가지 메뉴만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다른 부분들은 눌러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예금 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금 인출을 누르시면요. 카드 출금도 가능하고 통장 출금도 실제적으로 가능하세요. 무통장으로도 출금은 가능하신데요. 일단 저는 카드 출금을 눌러보고요. 네, 그런 경우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 출입 입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카드를 넣어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설정해 놓으신 비밀번호 자리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1, 2, 3, 4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 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있는데 꼭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금액을 찾고 싶지 않고 나는 오늘은 4만원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 메뉴에 없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 기타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금액을 뭐 27만원, 4만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기왕에 제 돈 아니니까 많은 금액이 30만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만원을 현금으로 찾기로 저는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기에서 보시면 내가 수표로 원하시면 수표로도 가능하시고요. 여기 진행을 눌러보시면 확인을 누른 다음에 기다리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돈이 나오죠. 너무 즐거웠던 이야기 하나 중에 그 거래후 잔액이 무려 3,400만원 있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얘를 누르시면 이제 카드하고 명세표가 나오면서 선생님들 계좌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출금됐는지 그리고 항상 금방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잊으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꼭 휴대폰이라든가 가방 같은 거 두지 마시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한번 눌러볼게요. 계좌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비밀번호 선생님들이 설정해 놓으신 거 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 기계에 가시면 다른 거 어떤 거든지 터치가 가능하고 이 안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은행이 없다면 기타 은행 누르시면 이 안에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K뱅크에서 아마 여기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K뱅크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보내고 싶은 계좌번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보내고 싶은 금액을 누르시고요. 항상 선생님들이 특히나 송금을 하실 때 내가 출금을 할 때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만원이 됐건 10만원이 됐건 내가 직접 찾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끈 은행이 맞는지 실제로 받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잘못 이체가 되더라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게 불편하니까 복잡한 일들이니까요. 꼭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나면 계좌 이체가 되는 내용이 이렇게 명세표에 나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명세표 받기를 항상 눌러서 명사표를 확인하고요. 선생님들이 통장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통장에도 바로 이 내용이 찍히니까 거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뭐 기계에서 예금 인출하고 계좌이체까지 하는 방법들은 많이 아시는데 지로 이 납부, 그러니까 공과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창구에 가서 오랜 시간을 대기를 해서 납부하시려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있고요. 은행에 따라서 따로
이 지로 공과금 납부하는 키오스트 기계만 따로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 노면에 가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기계를 이용하니까요. 다른 분들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입금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로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납부한 결과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로 공과금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자납부 번호가 발행된 장표만 거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납부 고지서 중에 전자납부 번호가 없거나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하시고요. 일반 뭐 이런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지로상에 보시면 전자납부 번호가 10자리 또는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번호가 나오니까요. 그 번호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이름 또는 나의 뭐 세대주의 이름이 적어져 있고 아까 제가 전기세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인지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이걸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으로 선생님이 전자납부 번호를 잘못 적어가지고 이 납부자 설명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이 입력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잘 하시고요. 이게 내가 마음에 확실하다, 내 거다 그러면 납부를 누르시고 나서 금액이 클 때는 할부 결제를 원하시면 할부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일시불 결제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네, 납부가 완료됐다고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명세표가 나오시니까요. 항상 혹시 모르니까 명세표 같은 거는 받아두시면 향후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서류가 되니까요. 저는 명세서를 항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관해 두시기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은행 앱에 대한 기본 설정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시간 되실 때 특히나 이제 월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월 중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죠. 실제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 뭐 집적, 토지, 건축에 관련된 거, 차량에 대한 거, 뭐 국제증명서 다 가능한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시는 주민등록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능하고요. 초본도 가능한데 등본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제 선생님들의 주민번호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전에 샀던 번호가 틀렸다. 그러시면 정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전 화면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기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에서 여기 오른쪽에 지문 확인창이 있어요. 그럼 지문 확인창에다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시고 나면 확인층이 뜨고요. 여기 만약에 지문이 상태가 너무 연하거나 흐릴 때 그리고 중심이 맞지 않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잠금 화면 같은 경우를 지문으로 설정했을 때 잘 안 되실 때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물티슈에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나면 이게 습기가 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문 인식이 훨씬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시고 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식이 됐다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다 포함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곳에서 가끔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체 포함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뭐 세대 구성 사유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될 그 발급 기관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이게 여기로 확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은 주민등록 뒷자리를 포함을 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 개인 정보가 굳이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전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이거를 발급하는 곳이 내가 아까 발급을 해가지고 보내야 될 곳이 교육기관인지 금융인지에 따라서 또 요구 조건이 다르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혹시 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가보훈 대상자 혹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발급 부수가 발급 부수가 한 부면 200원, 뭐 발급 부수가 내가 한 장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2장 또는 3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발급 부수를 꼭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인쇄가 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출력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제출하실 곳에다가 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했을 때 이런 것들이 기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선택 확인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대로 주민번호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기기에다가 꼭 여기 손가락을 대주셔야지만 본인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되고 나면 확인을 누르시고 조금 더 터치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네, 이렇게 잘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하시고 나면 확인을 누르면 일반 증명서하고 상세 증명서가 나오는데요. 일반 증명서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부모, 배우자, 혼인 중의 자녀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 나오는 증명서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면 상세 증명서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뒷자리를 포함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거를 제출하는 곳에서 뒷자리를 포함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포함을 누르시면 되고요. 포함을 원할 경우는 하시고 발급 부수 뭐 3부다 그러면 3을 누르시면 되고 한부다 그러면 1한부인지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인쇄가 돼서 잠시 후에도 이렇게 발급이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인 발급 신청서를 하시면 되고 지적 토지 이거 같은 경우도 현금을 넣고 시작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여기 도로명을 넣으시고요. 여기는 광주광역시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서구밖에 안 된다네요. 서구 내가 어디 사는지 그 뽑고 싶은 그 주소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서구를 선택하고요. 동은 화정동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해볼게요. 그리고 3 자기 원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번호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누르시면 누르시고 나서 여기 다음 누르시면 여기도 여기 부동산 표기 내용 위에 나오니까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이 표기 내용만 원하시면 내로 하고 발급 통수도 내가 더 늘리고 싶으시면 플러스 누르셔도 되고요. 하나만 필요하다 그럼 1로 하시고 발급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면 아파트, 땅이면 땅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바로 이 키오스크 기계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현금을 넣었을 때 나머지 내가 1,000원을 넣었는데 발급비가 200원이다. 그러면 동전 반환을 누르시면 800원이 반환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기업원에 대한 이 키오스크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전대병원이나 뭐 기독병원, 조대병원 이렇게 큰 병원일수록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접수라든가 수납 처방전을 이 키오스크 기계로 하시는데요. 그 이걸 사용할 줄 모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서 다른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수가 생기니까요. 꼭 익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먼저 접수하기부터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접수하기 누르시면 뒷자리는 필요 없고요. 앞에 부분에 선생님들의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나서 가끔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들 중에 뒷자리를 계속 넣겠다고 계속 누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만약에 여기 뒤에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뒤에 자리가 별이다. 선생님들이 어떤 걸 인증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주민번호 나오고 예를 들어 사실은 선생님들 만약에 뭐 45년생이다 그러면 45년생 08 뭐 0842가 하여튼 이렇게 하고 뒤에 만약에 일자리인지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만 구별하게끔 들어가면 1까지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가 별이 떠있을 때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별로 돼 있으니까 앞에 본인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진료 과목이 심장내과인지 호흡기내과인지 신경내과인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호흡기내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본인의 이름과 접수일, 그 다음에 월일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보면 밑에가 대기인수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접수중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중 출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이게 이제 접수중에 출력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 번호가 불리오면은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로비 같은 큰 그 광장 같은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과를 내가 접수를 했다 그러면 접수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내과로 가셔서 내과 앞에서 기다리셔야 선생님이 접수 번호를 부르시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진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내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처음에 1층에 오셨던 곳에서 수납하시고서 처방전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거를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이 없으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진료비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료를 받고 나시면요 그 용지에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 기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바코드를 딱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구처럼 생긴 곳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 바코드만 딱 찍잖아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진료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민번호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56,500원이다. 내가 무슨 내과는 내과에서 이렇게 진료받은 수납액이 56,500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내가 2개월 할부할 것인가 너무 금액이 크다. 그래서 3개월 하겠다. 그러면 하시고 결제하기를 카드를 넣으시고 이렇게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시고 이제 그 약을 잘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사실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는 거 보고 막상 가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잘 안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좀 시간을 내어서 병원이든 카페든 이렇게 가서 직접 선생님들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가기 전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에 올려져 있는 이 유튜브를 동영상을 좀 보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가서 해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거고요. 몇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저희가 수업하면서 여쭤보면 이 키오스크 기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몇 번만 연습하시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연습하셔서 잘 이 키오스크 기계를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하게 손쉽게 예매도 하시고 접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